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임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월력 즉 임수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같은 수의 가는 것이니까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학습 능률을 올리는데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같은 수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수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수이지만 하나는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되겠고요. 하나는 음에 해당이 되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수는 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음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도 남성이 있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큰 틀의 하나의 객체 안에 음량을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남자가 있고 음에 해당이 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그 오행 안에는 양에 해당되는 양수인 임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에 해당이 되는 음수인 개수가 있게 된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과 음의 기질이 다르죠. 양의 기질이 수라고 하는 거니까 넓고 깊고 뭐 또 어떤 것이 있죠?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좁고 그다음 깊지 않고 얕다라고 이렇게 얕고 그다음에 적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넓어요. 큰 태평양이라든가 바다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깊다라고 하면 저 심해는 뭐 10,000m 이상 내려가는 아주 깊은 해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 넓고 깊게 되면 물의 양이 그만큼 거의 비례해서 많게 되는 것이죠. 좁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개천 같은 거 아니면 흐르는 물인데 아주 작은 약, 그 다음에 물이 얕으면 속이 보입니다. 그죠? 좁고 얕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게 되죠. 그래서 넓고 깊고 많은 양의 물은 뭐예요? 대해수가 그런 물에 해당이 되죠.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바로 임수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우로수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지는 우박도 해당이 되는데 우박은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수로 보지 않고 이거는 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옹달샘 같은 거 있죠. 산사 같은 데 가면 아주 시원한 물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물 쓸 때는 정수기 같은 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정화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이 우리 얘들을 예를 들어서 과거 조선시대 때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어머니가 벌써 한 달 전부터 과거 시험 잘 보라고 하늘에 이렇게 기도도 지내고 할 때 쓰는 그런 정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좁고 얕기 때문에 물 색깔이 투명합니다.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맑고 깨끗 끝이라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하게 청징하다라고 쓰게 되죠.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이렇게 써서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맑고 깨끗한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넓고 깊고 많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물이기 때문에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수도 맑고 깨끗한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임수는 너무 많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다. 쉬운 말로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있다던가 내지는 큰 너울 같은 거 있죠. 배 몰고 다니는 사람들 너울 같은 거 이렇게 치게 되면 굉장히 파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너울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파도가 심하게 칠 때는 큰 배 같은 경우는 배가 이렇게 꺾이거나 배가 좌초되거나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데는 뭐 기껏 떠나봤자 종이배 띄울 수 있겠지만 임수는 유조선이라든가 아주 큰 유람선 같은 것도 띄울 수 있는 그런 큰 물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개수는 청징하며 임수는 충분한 성질.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에 있습니다. 일간 임수가 약할 때는 충분한 성질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하게 되면. 하지만 임수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신유월에 태어났거나 내지는 임수가 다른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주 전체가 금수가 많게 되면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신왕하거나 내지는 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일간용할 때는 뭘 쓴다? 칠살인 무토를 써서 제방한다. 무토라고 하는 것, 즉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육신을 배울 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기 때문에 나를 극해하는 아주 안 좋은 역신이라고 하죠. 역신. 그래서 사흉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편관, 즉 무토가 편관이죠.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관, 그 다음에 또 편재 이런 것들이 뭐 사용시라고 해서 안 좋게 보고 사길시는 반대로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될 것이고 상관이 아니라 식신, 그다음에 편제가 아니라 정제가 이렇게 사길신이라서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길신이든 사흉신이든 내 사주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사회의 깡패 도둑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금고 털이범, 금고 털 이 범이 있어요. 털이범. 이거 사회에서 봤을 땐 편관 칠살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같은 금고털이범을 잡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진짜 뭐 컴퓨터 해킹하는 사람들 있죠. 해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FBI라든가 이런 데서 고용을 해가지고 해킹하는 사람들을 잡는데 오히려 쓰는 그런 것도 해당이 이렇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조건 편관편인 상관편제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쓰임이 있으면 오히려 크게 쓸 수 있겠고요. 정관정인 식신생제도 식신 정제라고 하는 것도 일간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하고 임수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했을 때가 아니라 신왕, 신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죠. 중춘이 되겠고 계절 그냥 봄이죠. 봄. 그래서 완연한 봄이 되겠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이쯤 되면은 뭐 저기 여러 가지 철쭉이라든가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만개하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해자축월에 엄청나게 추웠던 한파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묘월이 되면 완연한 따뜻한 봄 날씨가 돌아오게 되고 세상 모든 만물이 땡땡 얼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연히 다 녹아서 이제 만물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드러나는 시절 바로 묘월이 되겠습니다. 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됩니다. 목이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목이 묘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가 된다라고 그랬죠. 제왕지. 그래서 묘월은 목이 가장 왕한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목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라든가 성장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살, 4살, 5, 6살 한창 발육기 때 키도 크고 이제 몸도 이렇게 체중도 이제 불게 되죠. 근데 이런 애들을 한창 성장기 때 밥 먹는 것이 부실하게 되면 또래에 비해서 키라든가 체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창 성장기 때는 잘 먹어야 돼? 밥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야지만 뼈도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묘월에 또 인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뭘 많이 쓴다?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크다가 맙니다. 오히려 크다가 꽃봉오리 하나 맺혀보지 못하고 금방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이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죠. 나의 기운을 목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수생목인데 수생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을 생하는 것이지만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의 기운을 내가 뺏어서 내가 크는 겁니다. 그죠? 애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크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기운을 뺏어 먹는 것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키워주는 그런 상관관계인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수가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이 많이 쪼그라들게 되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목다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이 너무 많으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쪼그라든다라고 해서 목다수축, 목왕, 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는 제가 한자를 등록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등록해서 쓰고요. 목다 수축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월 같은데 목이 왕하게 되면 수가 많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매우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묘월에 임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약하죠. 이걸 갖다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 수는 인월에 이르게 되면 수는 인월에 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 사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멸, 묘월, 진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묘월에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수목 진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격국 이제 간단히 설명할 때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인월에 묘월에 이렇게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는 약하고 목이 왕하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 설기태과가 되고요. 내지는 설기과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왕했을 때 신왕 내지는 신강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지만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 자체가 너무 왕하고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일간이 왕해서 충분한 경우에 무토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임수일간이 약한 경우에 무토를 쓰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임수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를 쓰지를 못하게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약한 일간을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겠죠. 금, 천간으로는 뭐예요? 경신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경신금, 지지로는 신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근원을 마련해서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겠죠. 또 비견겁제인 이 금이 있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써놓고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목도 이렇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두 가지의 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임수라든지 개수 같은 것이 같은 비견겁제가 있을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또 똑같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성이 금이 있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과는 다르죠. 인월은 제가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는 이미 겨울의 차가운 한기는 이미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의 조언은 필요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전체가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묘월의 임수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 임수의 기운을 너무 과도하게 뺏어간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 내지는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수일간이 왕해졌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토를 섣불리 쓰다가는 임수가 오히려 왕토에 의해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수가 아니죠. 목이 되죠.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일간 수의 입장에서 묘목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는 거고 상관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이 왕하지 수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국세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목진상관격이 된다. 이렇게 수목진상관격이 될 때 앞에 글자가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글자는 상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진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진자가 붙게 되면 또 뭐예요? 일간보다는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 이렇게 진상관격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진상관격은 인성을 얻어 상관폐인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뭐 필요하다 뭐냐면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에 인성이라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상관폐인이 되는 겁니다.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상관이 너무 왕한 사주에 즉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 예를 또는 진상관격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인성 이게 찰패자인데 옆구리에 찬다. 패인한다라는 것은 인성을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패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이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패인한다라고 하는 뜻은 상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상관패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이 인성은 나를 생조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상관을 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신 이게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좀 더 다른 말로 뭐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인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타간지로 뭐 자수라든가 해수 등이 얻어서 임수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쓸 수도 있다. 단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축년이 되기 때문에 연지에 축토를 봤죠. 근데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정관이 되죠. 근데 그냥 술토는 미토와는 다르게 이 축 안에는 지장간이, 여러분들 그래서 지장간을 꼭 외우셔야 되는 게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꽂히게 되면 안에 신금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간과하게 되죠. 축토는 토이긴 하지만 임수 자체가 여기 통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렇게 신금 자체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요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생금 금생수에서 나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인성이 되겠죠. 물론 경금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월간에도 신금이 또 있으면서 두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투출돼서 나를 생주해 주니까 그나마 임수의 근원은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술토. 그래서 임술일주가 되는데 묘월에 임수가 약한데 일지에 술토까지 있게 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죠. 마른 큰 땅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임수 자체가 의지할 때라고는 축에 뿌리를 둔, 물론 신금에도 요 술토에도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축토 하나에 의지를 하는 신금 두 개가 나를 생주해 주니까 이거 신금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임수가 왕하다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임수가 간신히 인성 두 개 얻어서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다. 임수 자체가 축에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월간, 신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이 두 개니까 일간이 왕하다 이건 아니고요. 일간 이거는 약한 신약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 두 개가 있으니까 무토를 쓴다,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 그런 국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를 보게 되면 일단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수를 보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 임수가 신금 두 개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고 시지 자체에 자수가 있게 되면 이것도 뭐 이 정도 되면 일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술토를 등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좀 더 왕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진토가 와서 수를 충한다거나 아니면 미토가 와서 미토가 와서 축토를 충하게 되면 토가 준동, 토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이 매몰되거나 수가 탁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토라든가 미토를 보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운 볼 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또 신축시라든가 이민시라든가 계묘시라든가 갑진을사 병호 정미시 모두 뭐예요? 일간이 약한 그런 생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신금 두 개 있고 임수 두 개 있으니까 수가 이건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묘월에 술토 있고요. 인목 있으면 이거는 글자 요거 하나에 의지한 신금 두 개가 있어서 수를 생조해 줄 뿐이고요. 시간에 있는 이 임수도 결국은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일간인 임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수가 왕한 사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다시 더 왕해질 필요가 있겠고, 자칫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계묘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갑진시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죠. 갑진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경자시였을 때 진술충 되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갑진시가 되게 되면 사주 원국 내에서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갑목도 토다목절이 될 것이고, 토다목절, 그러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간목이 풀어지게 되겠고요. 토가 이렇게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신금 자체가 매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갑진시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을사병호 정미시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무신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지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이 연월간의 신금에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 스스로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일간이 신강해져서 무토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 토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축이 세 개, 이렇게 해서 또 묘수라파하니까 화가 살아니까 토도 왕하고 금이 하나, 금이 두 개, 그 다음에 신금 두 개가 여기 통근할 수 있고, 임수도 여기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막상 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건 토가 다 왕한 거예요. 토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세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기가 너무 부족하게 되고요.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또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정해졌을 때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임수일간이 세력이 있으니까 무토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대운에 따라서 그 향배 자체가 어느 대운도 그렇게 딱 이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대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신혜 씨 같은 경우도 일간이 뭐 신금의 생조를 받고 시지 해수의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기 때문에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생시들은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하는 생시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시를 얻었다라고 하면 운세는 대원은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